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설명회 사회를 맡게 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계획실 이한기 실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산학연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4개 기관이 함께하는 2020년도 농림식품 R&D 사업 합동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기관별 발표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안형근 연구관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장기창 연구관입니다. 네. 산림청 산림정책과 이상준 연구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이황 연구사입니다. 이상 발표자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에 앞서서 농식품 R&D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그거부터 발표를 하고요. 같이 이어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R&D 사업에 대해서 안영근 연구관이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에서 이제 R&D 기획하고 이제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안영근 연구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연구자 여러분들, 그리고 산업체,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농림기관, R&D 기관이 총 4개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했지만 농식품부하고 농진청, 산림청, 그리고 검역본부 이 4개 기관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운영해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어떤 미흡한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 이런 점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좀 효율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농식품부, 이제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순으로 해서 각 이제 20분간씩 여러분들에게 사업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농림 R&D 사업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농림 R&D가 처음으로 이제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타 부처에 비해서는 조금 이게 예산 확대 좀 비율은 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상당히 좀 1조 원이 넘어섰다는 이 부분에 좀 의미를 갖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눈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연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대학도 그렇고 산업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갈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좀 예산을 더더욱 확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연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조 정도 예산을 실례지만 이게 레이저가 안 되는데요, 포인터가. 예.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1조 770억 정도가 우리가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농촌진흥청이 66% 해서 한 7,1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한 22% 정도 해서 한 2,300억 정도, 산림청이 12% 해서 1,200억, 1,300억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2,300억 중에서 이제 검역본부가 이제 한 14% 정도 예산을 또 할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배경은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농림 R&D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청 간의, 부하고 양청 간의 어떤 유사 중복성이라든가, 아니면 성과가 미흡한다든가, 연구자를 위한 연구가 또 많이 편성이 돼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지적들이 있어 왔고, 저희들이 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왔는데, 이번 차에 저희들이 이제 2020년을 맞이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24년까지 좀 점진적으로 좀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편하고자 저희들이 했습니다. 뭐 그동안 저희들이 뭐 진흥청하고 다변주로 진흥청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10월 달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 농가위의 심의를 받고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동안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유사 중복 어떻게 뭐 완전하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유사 중복성이 좀 많았다. 그리고 부처 간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뭐 현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평가위원이라든가 이런 구성 쪽에 너무 대학교 쪽에 좀 편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성과 제고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농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좀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업관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제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한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개편을 해왔습니다. 먼저 이제 효율화 방안 중에서 이제 세부 추진 계획 중에 사업 설명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매년 이렇게 1월 달에 이제 본부처 R&D 설명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뭔가 하니까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벌써 이제 과제 선정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가 R&D도 이제 회계년도 일치락해가지고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하고 12월 달에 이제 1차 년도가 종료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뭐 종료가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불만도 많았습니다. 다 선정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개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부터 11월 18일부터 해서 벌써 이제 올해 R&D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기관이 5대 근역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사업 설명회를 벌써 마쳤습니다. 아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수도권에서는 세종대학교에서 저희들이 11월 18일 날 개최를 했었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해왔다라는 부분들하고 근역별 설명회도 하고 저희 또 농업인들이라든가 농업인 단체들 대상으로 해서도 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좀 주안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조사 부분들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부청 공동 수요조사를 2월 달부터 4월까지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도 2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시행을 하면은 차년도 예산에 현장에서 들어온 수요가 반영이 이제 예산 심의는 과기부의 예산 심의는 3월 달부터 들어옵니다. 그래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올해 1월 15일까지 정도 하면 될 겁니다. 1월 15일까지 우리가 부하고 양청 금융본부까지 해가지고 4개 기관이 합동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온 수요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 그대로 이제 그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이 또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업인 단체들도 저희들 별도의 이런 수요 조사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특히 이제 이 4개 기관이 사업이라든가 이제 과제 기획도 가급적 이제 공동 기획이라든가 사업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제 농식품부가 이제 농식품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하고 이제 양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신규 사업 기획이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이제 나가고요. 또 특히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농업인들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 기획이라든가 특히 이제 과제 기획할 때 RFP라든가 이런 기획할 때도 공동으로 기획도 많이 하지만은 농업인 단체라든가 현장의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제 공고 부분입니다. 이제 농식품 R&D 기관에서 우리가 올해 2020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양청하고
이제 농진청, 산림청은 벌써 이 사업 공고가 다 끝난 겁니다. 올해 사업들이 공고가 다 끝났고 지금 평가하고 아니면 일부 이제 평가가 완료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농식품부도 이제 우리가 해계년도 일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저희들 적용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도 21년도 과제부터는 한 11월 달이나 연말에 저희들이 좀 미리 공고를 해서 1월 달부터 좀 연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걸 위해 가지고 사업 설명회도 농림 4개 기관들은 한 10월 달이나 11월 초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전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평가위원 쪽에, 과제 평가 쪽에도 뭐 주요 바뀐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평가위원들을 이제 농식품으로는 농식품부 내의 평가위원 풀에서 움직였고, 진흥청이나 산림청 뭐 다 그 내에서의 어떤 평가위원 풀에서 움직였는데, 이런 평가위원 풀들도 다 함께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특히 평가위원들 선정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필요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성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여성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평가위원들인데 뭐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성과 관리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과 관리 부분도 가급적 공동으로 기획해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거는 공동으로 성과 관리 제도를 운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성과 관리 쪽에서 저희들이 좀 농업인들이라든가 농산업체가 주관하는 이런 과제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평가를 받아보면은 뭐 과제 탈락하는 부분들, 중도 탈락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농업이라는 현장에서 직접 R&D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떤 계획서라든가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알고, 저희들 앞으로 이제 R&D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대를 시켜가지고 언제든지 농기평에 연락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성과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가급적 실용화 사업화가 좀 가속화될 수 있도록, 특히 뭐 진흥청 같은 경우는 뭐 실용화 재단이 있고요. 뭐 산림청 같은 경우는 임업진흥원이 확산 쪽에 성과 이제 쪽에 있는데, 이제 농식품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학이라든가 기업들이 많이 주관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실용화 역량이라든가 이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뭐 연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가 실용화 재단에 같이 협약을 해서 좀 성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성과 기술 이전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 촉진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농식품부하고 뭐 우리가 이제 공동 규정이 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는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밑에까지 내려가고 뭐 제재 조치 기간이라든가 우리가 뭐 이런 부분들 환수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부청이 많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규정도 정비해서 나가겠다. 뭐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림 R&D는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R&D 4개 기관들은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과제 기획부터 신규 사업 기획부터 전체적으로 같이 일체가 돼가지고 함께 움직이면서 저희들이 연구자들 우리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개편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농식품 R&D 이제 사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식품부가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추진할 R&D 전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농식품부는 이제 과제 공고를 이제 올해는 한 2월 3일 주간에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서 현재 지금 정책 부서하고 정책국하고 지금 지정 과제 부분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좀 구체화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여기 참여해가지고 오신 이유가 그런 부분들 알고 싶은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죠?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번에 하는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 후보 과제들이 100% 다 반영된
된다라는 확답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뭐 더 중요한 부분들이 과제가 도출이 되면은 그 부분들 바뀔 수도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저희들이 좀 여러분들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뭐 사전에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최대한 좀 구체화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농식품 R&D가 처음 시작은 9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림기술개발 사업에서 저희들이 한 200억, 300억 정도 수준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사업들이 많이 이제 분화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국가 R&D에 일몰제라는 게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일몰제 되고 일몰이 되면서 신규 사업들이 기획하고 또 재기획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지금 농식품 R&D가 이게였네, 그죠? R&D가 전체적으로 한 22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일몰이 돼 가지고 뭐 잔여 예산들 조금 우리가 중단된 예산이라든가 일이 있는 부분들하고 뭐 됐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농식품 R&D는 하여간 22개가 지금 2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오신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은 뭔가 하니까 도대체 이제 농식품부가 신규 사업이 이 신규 과제가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부분에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아마 오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죠? 혹시나 본인이 이제 연구 이제 관심 분야라든가 본인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에 매칭이 되고 또 어떤 파트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잔여 예산들이 좀 신규 과제 예산들이 있는가, 이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한 600억 정도 저희들이 신규 과제를 할 수 있는 예산 좀 여력이 있습니다. 600억이라 하면은 저희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400억 정도 됐고 그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정도 됐습니다. 농식품 R&D가 왜 그런가? 3년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 3년 과제들이 많아 보니까 계속 과제가 이제 점점 이제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년 튜울로 해가지고 많아졌다가 아마 내년에는 올해 신규 과제 예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또 신규 과제 예산들이 올해는 신규 과제 예산이 많으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농생명 기술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일몰 사업입니다. 이제 올해 이 사업은 이제 올해까지만 신규 과제 올해 이제 일몰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규 과제 예산은 한 3억 2,400 요 농생명 자원하고 부가가치 제고 1억 8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토탈 신규 과제 예산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정책 부서하고 이제 꼭 필요한 과제들 이제 저희들 했을 때 생산 관리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뭐 지역 단위 양분 수지 쪽에 축산 쪽에 전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회 쪽은 내년도에 하회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면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절화 쪽에 품질 관리하는 이 부분들 저희들이 아마 2개를 후보 과제로 지금 올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부가치 재고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곤충 쪽에 저희들이 곤충을 이용해서 이제 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쪽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이 농생명이 우리가 모태 사업입니다. 94년부터 이제 농림기술개발 사업이 농생명 파트에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20년대 일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제 이 분야의 현장 수요도 가장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생명 소재 쪽에 예타를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기술성을 평가했고 아마 올 3월 정도 최종 이제 아마 확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3천억 규모로 해서 이제 아마 2년부터인가요? 2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7년간 하는 쪽에 소재 쪽에 예타가 지금 진행 중이란 말씀을 드리고 예타가 이제 진행되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갭이 생깁니다. 올해 하고 내년도에 갭 생기는데 저희들이 브릿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요 사업은 이제
2년간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간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여러분들 R&D 뭐 3년 4년짜리 뭐 우리가 물질 탐색부터 해가지고 제품화까지 하려고 하면 뭐 3에서 5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2년 내에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에 좀 집중을 하겠다란 우리가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연구들이 어느 정도 벌써 하면 특허라든가 시제품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량해서 성능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최종 제품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이고, 요 분야는 저희들이 분야 지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원체 주문들이 다양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야 지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작물 생산 관리용 친환경 농자재라든가 이거는 뭐 친환경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쪽에 저희들이 그동안 R&D 부분들을 좀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뭐 헬스케어 제품이라든가 그 양돈용 액상 사료, 뭐 사료 첨가제라든가 그 외에 하여간 농축산물이라든가 특용작물, 미생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화하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포커싱을 맞춰 가지고 분야 지정해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경쟁하에서 이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농축산물 안전 유통 소비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종료 사업입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년짜리 과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런 과제들, 유해 물질 신속 검사 키트라든가, 그다음에 축산 환경 용수라든가, 우리가 위해 성분 제어 쪽은 농약 잔류 실태라든가 위험성 분석, 신뢰성 강화 쪽은 지금 아로니아 쪽이 수입 아로니아 이 제품들 때문에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산지 쪽 뭐 식별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사료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뭐 비열 살균 기술 오타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역매칭 부분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매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 좀 포커싱이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어떤 단체들의 50% R&D를 매칭을 하면은 다음 페이지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50% 수요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이 50% 매칭을 하면은 정부가 또 거기에 50%를 같이 얹어 가지고 그 돈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생산자 단체가 저희들이 우리가 일반 산업체가 하더라도 이제 25%를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50% 매칭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가 매칭하는 50% 내에서는 최대한 생산자 단체의 어떤 민간의 R&D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우리의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기자재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고, 또 50%를 한 번에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분할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은 혜택 부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고가 나갈 때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적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4년간 저희들이 5년간이죠, 그죠? 농식품부하고 농진청하고 양쪽 기관에서 저희들이 바이러스하고 병해충 파트의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농식품부가 한 5년간 해가지고 한 320억 정도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이고, 진흥청이 한 280억 정도 아마 투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작물 바이러스라든가 병해충 이쪽에 좀 투자가 좀 많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5년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는 부분하고요. 저희들이 그 사이에 작년도 저희들이 초부터 바이러스 연구에 병해충 학회 뭐 다 관여해 가지고 많은 과제들을 기획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36억 정도 방제하고 바이러스하고 분야에 한 36억 정도, 그다음 진단 기술 분야에 한 72억 정도, 7억 정도 저희들이 좀 투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방제 기술 쪽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 부서하고 진흥청하고 또 그 기획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요거는 지정 과제가 좀 많이 나갈 겁니다. 한 80% 정도는 지정 과제로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수요를 감안해서 자유 응모도 저희들이 한 2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단 쪽에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 과제만 나갈 겁니다. 여기에 3개 과제 정도, 휴대용 바이러스 휴대용 진단 기기하고 미검정 바이러스, 이거는 검역본부하고 같이 협업 아마 될 건데, 미검정 바이러스 진단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점 대학을 활용한 우리가 예찰 진단 쪽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았고 중요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3개 과제가 지정 과제로 나갈 거다. 또 첨단 생산 기술 개발 사업은 이게 지금 일몰이 된 사업이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일몰이 되고, 자 여기 좀 밑에 내려왔네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과제 예산은 ICT 융복합 파트밖에 없다, 분야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니까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ICT 기술을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안정성을 높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생산비를 절감한다든가, 품질의 어떤 손상을 최소화한다든가, 뭐 그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원하는 이 분야로 지금 현재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을 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지 우리가 도체 화상 경매 시스템 분야들, 그다음에 UIT 기반해서 임신마 분만 징후 시스템이라든가, 뭐 가축 분뇨 발생량 수거 시스템이라든가, 또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등급제가 이제 곧 이제 이런 부분들 확산되는데, 그 사전에 저희들이 좀 외관 검사 기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원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 공모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스마트팜은 저희들이 좀 내년부터는 이제 스마트팜 분야에 이제 예타가 저희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예타가 한 내년부터 해서 7년 동안 저희들이 한 4천억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지금 예타가 통과가 돼가지고, 올해는 그 사이에 브릿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짜리 저희들이 과제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년짜리 사업을 저희들이 공고를 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있는 과제들 저희들이 뭐 빅데이터 플랫폼, 요거는 ISP는 다음 주 정도 아마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 외에 이런 부분들 하고, 일부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자유 옹모를 한 30% 정도 내외에서 여러분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내에서도 저희들이 자유 옹모를 하더라도 좀 혁신밸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벌써 하면 착공이 된 데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좀 같이 매칭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좀 분야 지정해서 좀 자유 옹모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첨단 농기계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이 요것도 올해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년간 저희들이 지원할 거고요. 올해 저희들이 한 58억 정도 저희들이 신규 과제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산업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한 25억 정도, 성능 고도화 쪽에 한 33억 정도 저희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산업 혁신 쪽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좀 접목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농기계 쪽에 접목시키기 위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정책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인 콤바인이라든가 지능형 콩 수확기, 무인 방제기, 그리고 또 우리가 농작업 보조 어시스트 슈트 하고, 뭐 이제 과수 재배 관리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이제 무인 자동화 쪽에 좀 포커싱이 맺혀진 그런 과제들이 나갈 거고요. 농기계 성능 고도화 쪽은 저희들이 이제 고구마 수확기라든가 뭐 현장 수요를 저희들이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친화형, 고령자 친화형 농기계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분야 지정해서 자유 옹모로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농기계 부품 국산화 쪽에 일부 이쪽에서 R&D가 지원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농축산 자재 분야도 저희들이 올해 이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도 1년짜리 과제로 저희들이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현재 지금 정책 부서하고 협의되고 있는 게 난연성 보온 스크린, 이게 온실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스크린 쪽에서 많이 보온 덕에서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연성 보온 스크린 좀 개발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 부하 저감 쪽은 뭐 미세먼지하고 일부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식 뭐 조리 기구 쪽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오탄의 친환경 식품 포장재 쪽에 저희들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 절감 쪽에는 전동형 농작업기 뭐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좀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는 저희들이 계속 과제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성과 후속 지원도 저희들이 국가 연구개발 성과 후속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 R&D, 농식품 쪽만 아니고 산업부라든가 뭐 중기부 모든 게 다 됩니다. 농업 분야에 국가 R&D를 수행을 했는데 그 이제 성과 중에서 사업화까지 이제 다다르지 못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마 요것도 이제 저희들 자유홍모가 대부분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이 분야에 한 18억 정도 하는데, 이쪽도 저희들이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쪽에도 저희들이 계속 과제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통과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수출 과제가 일몰이 되고 이제 수출 비즈니스 전략 모델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9년부터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수출 전략 기술 개발 사업하고 수출 19년도에 한 사업하고 지금 19개 사업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정책 부서하고 우리 전체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을 때 어떤 사업단을 운영을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7개가 지금 후보 과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딸기 쪽에 지금 수출 쪽에 하는 부분들하고 인삼, 그다음에 고영양 식품, 파프리카, 가공용 벼, 친환경 농자재, 축산 기자재 요 7개 분야가 지금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아마 이번 주 정도 해가지고 기획 공고를 낼 겁니다. 일괄 이 7개 품목에 대해서 일괄 공고를 해가지고 기획을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이제 연구자를 선정을 하고 한두 달 정도 기획을 한 다음에 각 이제 품목별로 RFP하고 그다음에 핵심 기술 개발해야 될 핵심 분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품목 공고를 할 겁니다. 각 이제 품목마다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 연간 한 3.5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4년간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센터는 저희들이 일몰이 됐고 현재 지금 9개의 이제 이건 대학교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데 요거는 지금 일몰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일몰이 된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 인재 양성 사업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달에 공고를 벌써 냈고 이번 17일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에는 좀 3개의 내역 사업이 있다. 교육 훈련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기반 연구, 그다음에 연구 지원은 ARC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연구센터 사업이 그냥 이거는 계속 과제들만 지원하고요. 교육 훈련 분야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지금 공고 나간 거는 동물 감염병하고 스마트 농업 이 2개 분야입니다. 공고가 12월 19일부터 해가지고 1월 17일까지 접수를 저희들이 마치고 평가가 바로 1월 22일 날 평가가 있습니다. 이 지원 조건은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4년간 하여간 80억 정도 규모로 인력 양성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대신에 각 분야별로 동물 감염병이나 스마트 농업 분야별로 3개 대학 이내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 커리큘럼도 만들고 인력 양성을 같이 협력해가지고 어떤 연구 기반을 갖추는 부분에 저희들이 하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특수대학원 설립
요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뭐 과기부하고 이 신규 사업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대학원 설립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고요. 지원 사항은 그렇습니다. 대학원생 등록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1년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인프라 구축. 저희들이 컨소시엄 한 대학 내에서 같이 협업해서 교육 인프라, 교육 기자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부터 전체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연구비도 지원을 한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요게 전체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 기반 연구 지원은 이거는 벤처하고 창업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업 아마 7년인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벤처 창업 기업에서 그 직원들 아니면 뭐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교육이라든가 외국의 특수한 기술 어떤 전수를 받기 위해서 외국에 뭐 유학을 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뭐 컨설팅도 가능하다. 한데 기업당 연간 1억 원 해가지고 최대 2년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현재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 17일 날 최종 접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대응 기술 개발 사업 분야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작년도에 이제 ASF가 9월 16일이었던가요? 터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은 가축질병 대응 기술 개발 사업에서 구제역 AI만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 하면서 저희들이 과기부하고 뭐 환경부라든가 우리가 범부처 합동으로 해서 동물 감염병 R&D 대책도 저희들이 마련해가지고 바이오특위에 심의를 받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가축질병 쪽은 이제 모든 가축질병, 동물질병에 확대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드리고 올해는 특히 작년도까지 ASF 쪽에 좀 아프리카 돼지열병 쪽에 지원이 많이 좀 열악했습니다. 많이 우리 저 농업기관 모두가 우리가 한 10년간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현장 방역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장이라든가 방역 현장 뭐 전문가들 의견들 들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좀 많은 과제들이 반영이 되고 과제가 잘 안 보일 겁니다. 그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동영상 한번 리플레이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요 정도 과제를 저희들이 이제 방역국하고 금융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후보 과제를 이 정도로 지금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빙랩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국민 참여형 R&D로 해가지고 농식품부하고 진흥청하고 공동으로 기획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부청위에서 이제 올해 30억 정도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농식품부의 경우는 뭐 야생 조수류 피해라든가 가뭄 이쪽에 전체적으로 폭염이나 가뭄 피해 저감 쪽에 하고 그다음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 쪽은 축산 악취 저감 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에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그죠? 심하면은 인근에 저 연구자하고 인근 주민들 그다음 환경 단체들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이 악취를 제어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최적의 어떤 방안을 기술을 찾아내는 이런 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하고요. 진흥청도 한 15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쪽인데 진흥청은 진흥청대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취약계층 뭐 이 부분들하고 뭐 과제들이 지금 공고가 벌써 나가서 평가까지 이 부분은 아마 같이 진흥청하고 농식품하고 같이 아마 공고가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분야입니다. 농업 에너지 자립형 산업 모델 쪽인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이제 과기부 쪽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좀 예산 투자 활성화 방안을 하는 방안에서 내에서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이제 에너지 파트에 좀 R&D 분야가 좀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58억 정도 저희들이 하고 이거는 3년 사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한 58억 정도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열이라든가 태양열, 뭐 태양광, 뭐 이걸 이제 농업 환경에 이제 맞추는 거고 에너지 또 저장 관리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분야의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에너지 이 부분이 상당히 기술이 많이 고도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농업 분야에 들어와서 활용할 때 많이 개선하고 성능을 고도화시키고 새로 기술을 좀 변형을 해야 되고 이런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현장에서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부터 뭐 개발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가급적 산업계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농업 분야에 적용시키는 이 방향으로 나가고 많은 부분들이 아마 자유옥모 분야 지정 자유옥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특히 이제 농식품부가 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우리가 정책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농형 태양광 쪽에 좀 이런 연구들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품목별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들어가고 뭐 분야 지정 자유옥모로 좀 많은 부분들을 할당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GSP 골든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1년도에 지금 일몰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2단계인가요? 3단계 전체를 추진하면서 벌써 과제들이 다 선정이 돼 가지고 계속 과제 예산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저희들이 또 종자 이쪽은 중요성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타를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타 부분들은 이제 한 4천억 규모로 제가 좀 준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료가 되더라도 최대한 이 종자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의 근간이고 그죠 중요성이 문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품 쪽도 이 부분이 이제 19년도에 일몰이 돼가지고 계속 과제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혁신식품 및 천연 안심 소재 쪽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특히 맞춤형 혁신식품 쪽은 한 23억 정도 투자가 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뭔가 하니까 고령 친화식품이라든가 대체 단백질, 메디푸드 뭐 해가 앞으로 좀 시장이 좀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지정 공모로 50% 정도는 좀 자유 공모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천연 안심 소재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는 이제 화학 소재, 화학 조미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소재를 개발한 쪽인데 지정 공모로 아마 2-3개 과제가 저희들이 한데 이거는 1월 28일 주간에 공고가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뭐 식품 쪽도 저희들이 좀 예산이 한때 2017년도 16년도 할 때는 한 400억, 500억 정도까지 이게 수준이 됐는데 지금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책 부서에서 이거 예타를 R&D 예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 기반 이제 재해 대응 쪽에 이제 R&D 부분도 저희들이 한 뭐 기후 변화하고 재해 대응 쪽에 한 5.6억 정도, 농업 용수 기반 시설 쪽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마 정책 부서에서 하면 지정 공모로 나갈 계획에 있고 어제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저수지 뭐 개보수 공사 가물막이 공법이라든가 농업 수리 시설 구조물 홍수 조절 능력 분석이라든가 뭐 농업 생산 기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농업용수 기반 시설 쪽도 농업용 관정 제어하는 부분, 담수호 수질 관리 쪽에 그다음에 이제 논을 이제 우리가 바짝물로 이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논 암거 배수 기술이라든가 뭐 다기능 저류조 용수 공급 쪽에 뭐 이런 쪽에 아마 지정 공모가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뭐 저희들이 사업 관리 분야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 저희 사업 관리 분야는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연구비 쪽에 제도 쪽은 특히 이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7년 동안 이제 이 분야에 이제 R&D 이거를 담당을 해왔는데 그간에 상당히 좀 이런 인건비라든가 특히 대학이라든가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사용의 어떤 부적정 집행 때문에 교수님들이 많이 옷 벗고 나가시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봐왔고요. 그 다음에 뭐 소송이라든가 뭐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뭐 특히 이런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정말 투명하게 집행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항시 뭐 전체적으로 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집행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뭐 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농기평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내년도에 이제 달라지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 R&D 이제 전체적인 규정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농식품 R&D도 이렇게 바뀌는 쪽이고요. 뭐 동물 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제도 쪽에 관리를 좀 강화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부실학계 쪽에, 이거는 아마 이제 작년도 이제 2018년도에 처음 제기가 됐죠, 그죠? 많이 또 뭐 전체 이제 대학 교수님들, 그다음 산업체 관계자분들 부실학계 참석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하여간 농식품부는 전액 출장비 환수를 해온 상황이고, 아마 타 부처들도 거기에 맞는 어떤 징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 뭐 제인데도 매일 이 뭐고 이메일을 켜보면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한두 건은 옵니다. 뭐 어디 뭐 학회가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가지고, 저희들이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농기평 홈페이지 내에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해놨고, 아마 농진청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여러분들 아마 이런 예방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나 국외 출장 가실 때 혹시나 이 부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또 부실학계였다라고 나중에 또 지키면은 그런 부분들 좀 있으니까 좀 이런 거 좀 신중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Q&A는 질의응답은 저희들이 4개 기관이 다 마친 다음에 합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듣도록, 그다음에 여러분들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식품부 R&D 뭐 설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추가 안내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질의응답은 4개부터 설명을 마친 후에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세상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행사장 외부에 저기 책자 배부하는 옆에 부처별 상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2020년 사업에 대해서 장기창 연구관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 사업기획단 투자기획팀장 장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농산업 지속 성장을 이끌은 농촌진흥청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저희들 1962년 수원에서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으로서 전북 전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조직은요, 본청하고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4개 소속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실용화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한 기술을 지자체에 농업인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9개 도농업기술원과 156개의 농업기술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감도가 지금 전주 혁신도시의 조감도입니다. 4개 과학원과 본청이 이렇게 있는데요. 총 한 200만 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은 총 1,869명입니다. 연구직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지도직, 행정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020년도 올해 7,131억 원으로서 저희 과제는 한 2,000개 정도의 신규 과제, 600개 정도의 신규 과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업 R&D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식량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의 핵심 기관 산업으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불화식성과 함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응해서 생산비 유지에 대한 비용이 최대 한 70%까지도 유지되고 있음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농업 R&D 추진 방향 마련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임무는요,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보급, 교육 훈련, 국제 협력을 총 4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국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인 복지 증진과 같은 역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촌진흥청은 저희들 자체에서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이라든지 출연연구와 같은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공동 연구뿐만 아니라 기술 보급과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화 기술을 위해서 실용화 재단과 같이 이러한 모든 기술을 농업인과 농산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 주요 연구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0년대에는 통일별로 대변할 수 있는 녹색 혁명을 통해서 주곡 작업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는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백석 혁명을 이루어서 채소의 연중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들어서는 품질혁명, 가치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발맞추어서 다양한 성과를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농업 총생산에 농업 R&D가 기여하는 비율이 26%로서 투자액 대비 한 30배 정도 그 높은 이제 기여율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품목별로 보면요, 추석에 많이 먹고 있는 홍로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품종만 해도 9,400억 원의 파급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산화를 이룬 딸기의 수량 같은 경우에는 한 품목만 해도 6조 4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던 우리 농촌진흥청의 R&D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식의약 소재 등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면서 한 3배 정도의 기여율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저희들 농업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세계적인 기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우수 성과 100선에서도 총 저희 5년간 31건으로서 부채에서 한 3위 정도 유지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을 농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영향으로서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한라봉들이 지금 충주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포천, 녹차 같은 경우에는 고성에서 재배되는 것처럼 이같이 새로운 재배지가 북상함으로써 새로운 저희들 작물들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비중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들 1, 2인 가구가 급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함께 간편식 소비시장도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FTA를 통한 시장 개방도 확대됨으로써 저가의 농산물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같은 시장 접근성이 용이한 기회 또한 부여하고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세계 한 109위라고 그러지만은 경제 영토는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과 같은 산업계의 4차 산업혁명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그와 발맞추어 농업 분야에서도 ICT를 활용한 융복합을 통해서 스마트팜 연구를 획기적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관측에 이르기까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은 R&D를 다음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아티스 시스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젠다를 통해서 고유 영역은 4개의 과학원이 그리고 공동연구는 올해 3,400억 원을 투자하여 가지고 도농업기술이라든지 대학, 출연연구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서 농업과학기술 종합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정책 수요,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서 이거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회의와 과제기획위원회, 중앙지방사정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신규 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일정은 추후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아티스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티스트 시스템에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농촌진흥청 R&D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이제 5개의 신규 사업과 6개의 정액 사업을 포함해서 총 46개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방제가 어려운 병해충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수 화상병 등 현안 문제 해결, 병해충 이제 피해 경감 기술 개발에 2개의 내역 사업에 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육종 기술 경쟁력 향상과 농생명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 기술 개발에 90억 원을 투자하여서 2가지 내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농업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농업 기술 변화 대응 체계 구축에 올해 235억 원을 새롭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7년 동안 사업을 추행할 총 사업비가 2,009억이 되겠습니다. 7년 동안 투자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예측, 적용, 적응, 그다음에 재해 대응, 그다음에 감축 4가지 내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농업 미생물 활용 가치 발굴과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생물 활용 농업 환경 문제 개선 기술 개발에 5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생물 활용 농업 폐플라스틱 분해와 그다음에 잔류 농약 저감 기술 개발, 그다음에 효소 자원의 실용화 기술 개발에 새롭게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농산물의 원료를 안정 생산 기술 개발과 식재료의 이용 최적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생산 안정화 기반 기술 개발에 56.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2가지 내역 사업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정액 사업입니다. 정액 사업은 저희들 신품종 지역 적응 연구인데요. 올해 33억 원을 정액하여서 신품종 개발 공동 연구를 그리고 새롭게 고위도 지역 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농업 생산의 지능화하고 자동화 기술 개발과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위한 첨단 기술 융복합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총 76.2억 원을 전액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막형 스마트팜 패키지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한 육종 모본의 집단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육종 자원 대량 신속 발굴 기술 개발에 56억 원을 전액하였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유형 형질 대량 평가 기술 개발과 수입 대체용 및 수출 유망 품종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논이용 밭 농업 안정 생산 기술 개발인데요. 7억을 정액하여서 간척지 논이용 밭작물 안정 생산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내 이제 농축산 미세먼지 발생 원하고 발생량 산정 및 발생 기작 파악과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서 농축산 미세먼지 발생 실태와 저감 기술 개발에 34억 원을 정액하여 가지고 미생물 발생 인벤토리를 구축을 하고 영양 평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핵심 기술 개발에 15억 원을 정액을 하여서 반려견 주요 질병 조기 진단과 복지 정진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6번째로 연구개발의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농식품부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운영 규정 이게 이제 사업 관리라든지 과제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사업에 있어서 문제 발생 원인은 대부분 이제 규정이라든지 지침, 미숙지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 지능청 과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운영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아티스 시스템에 웬만한 저희 정보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 미션 뭐 혹시나 깨름직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전화를 해서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먼저 그걸 확인하시고 과제를 추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운영 일정입니다. 수요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과 평가를 저희 체계적으로 저희들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들 기술 수요 조사는 정기는 이제 10월, 11월에 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아티스트를 통해서 기술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능청 과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여기 기술 수요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과제가 어떤 것인지를 아티스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게 과제화되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요. 먼저 과제에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응모를 하시지 마시고 어떤 과제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기술 수요를 제출을 해서 뭐 1년 정도는 늦겠지만은 그게 훨씬 효율적으로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출한 기술 수요 조사는 이제 저희들 준복성이라든지 기존 수행 여부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과제기획위원회에서 RFP를 확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 9월, 10월에 과제 공모 및 응모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과제를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렇게 공모된 과제들을 과제 선정 평가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 1차 온라인 평가, 2차 발표 평가를 통해서 과제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제는 보통 저희들은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들 계속 과제 연차 진도 관리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과제 책임자, 저희들 보통 과장님들인데요. 과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정량, 정성 분석과 함께 계속 수행 타당성을 이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그 3년이나 5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완결 과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완결 과제는 과제 결과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과제가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그리고 정량적으로는 성과들이 완료가 됐는지를 최종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 평가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면 그 이듬해에 과제 평가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과제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농촌진흥청 R&D 사업을 이제 설명을 마치겠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과제에 응모하기보다는 기술 수요 조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과제를 하고 싶은지를 자세히 먼저 이제 응모를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의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년 산림청 R&D 사업에 대해서 이상준 연구사가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정책과에서 근무하는 이상준입니다. 예,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농식품부와 농지청 발표를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 산림청이 사실은 이 부처 합동 설명회는 처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규모는 전체 정부 부처 R&D 부서 중에 11위더라고요. 근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농식품부 효율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저희가 올해 이번에 처음 참석한 게 된 것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산림청에서도 알차게 R&D를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그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설명회가 이제 올해 이제 시작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효율화 방안에 입각해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선정평가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리는 와중에 내년도 계획까지 어느 정도 녹여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돼서요. 그런 부분 좀 포괄해서 산림청 R&D가 이런 게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말씀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학기술 분야 R&D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터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산림과학기술 분야 R&D는 산림청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임업진흥원을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의 실용화 진단 같이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라든지 산업화 확산을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연구 과제, 연구 사업의 전주기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산림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연구관리 전문기관, 그리고 좌측을 보시면 제가 포인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유 연구 개발 사업이 있고 출연 연구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명 범위는 출연금을 여러분께 제공을 해서 출연금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출연 연구 개발 사업이 될 텐데, 산림과학기술 연구 개발이 많은 포션 반 이상은 고유 연구 개발 사업, 그러니까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연구기관으로 지금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국립수목원에서 정부,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로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연구자들이 수행하고 계시는 연구가 또 진행되고 있는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지금 출연연구개발 사업의 부분인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요 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연구 사업명들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임업기술연구개발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명들이 분화가 돼가지고 다변화되는 산림과학기술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발표 드리신 바와 같이 연구 수행은 대학 국공 출연원이라든지 산업체 전체에 오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지방 산림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품종관리센터가 있고, 또 산림항공본부가 있고, 저희 이제 산림청 소속 기관들이나 아니면 도 산림환경연구소들이 각 도마다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연구 성과를 내고 그 성과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될 텐데요. 저희 산림청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포션은 아닙니다만, 파이가 크진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난 3년간 많은 증액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산림과학기술 분야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예산이 128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290억 원이고요. 작년 대비 8.6% 증가한 게 되겠고, 특히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그러니까 신규 과제가 나가는 부분이 168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신규 과제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44억밖에는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올해는 168억 원이 돼서 이따 설명드릴 5가지 세부 사업에 한 100여 개 과제를 기획해서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 사업명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연구를 비롯한 5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추진이 되겠고요. 본격적인 세부 사업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것들이 어떻게 기획됐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년도부터 이제 정부 R&D 예산이 20조가 돌파되면서 투자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나 기준들이 제시가 됐는데, 그 속에서 산림과학 분야가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삶의 질 부분이라든지 공공인프라,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이런 5가지 키워드를 주목을 했고, 이 속에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산림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토의 64%가 산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전통 임업이 가져가야 될 포션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부 주도 투자로 나아가되 산림과학기술 분야도 첨단화되고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업화가 이루어져야겠다는 부분은 저희 이제 민간 역할을 확대하고요.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분야가 좀 그 업체분들이 영세한 부분들이 많고 좀 발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좀 더 R&D 동력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 더 나아가서 민간 주도의 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저희 생각을 가지고 세부 사업들을 기획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은 미래 신산업을 이끌기 위한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주력을 해서 올해 또한 인력 양성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산업 수요와 연계해서 좀 실용화를 해서 실제로 업계에 도움을 드려서 그 업계에서 좀 더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세부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 산림청 산림과학기술 R&D도 중장기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스펙트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8개의
그 전략을 가지고 33개의 세부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목표들을 다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포커싱을 한 것이고요. 그 키워드들만 말씀드리면 기후 대응 부분, 기후 대응에서 그 탄소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림 부분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해결하는 과제들, 그리고 아까 농생명자원 소재 뭐 이런 부분도 농식품부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산림 생명자원 소재 또한 비슷한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생명자원의 부분,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기획을 했습니다만 목재 산업이 있습니다. 아마 목조 건축이라든지 한옥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알고는 계시지만 실제 저희 국민 생활에 아직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해결을 위한 목재 산업 세부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 양성 부분과 산업화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지금 농식품 효율화 방안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선정 평가가 완료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사업이 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규 체제 대응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과제 10억 원을 담아서 4개 과제가 지정 공모로 나가서 지금 선정 평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는 산림탄소 흡수량 확충을 하고요. 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반 기술 개발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진청이나 지금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농림위성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에 따르는 산림 부분에서의 기술 개발 과제가 2건 정도 되고, 그 외에 전통 지금 산림에서의 양묘라든지 육묘 부분에서의 과제가 지정 공모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사업은 산림 생명자원 소재 발굴 연구입니다. 저희 산림청 사업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는 상당히 유용한 산림 생명 자원들이 많은데 아직 그것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리적인 효능이랄지 화장품으로서의 기능이랄지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 그것을 소재화하고 나아가서 그 소재화된 것들을 생산하고 양산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연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는 과제가 사업이 되겠고요. 2017년도에 시작했고 2022년까지 진행되면서 올해는 신규 과제 38억에서 21과제가 선정 평가를 마친 상황입니다. 예, 지정 공모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그 과제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과제들이 있구나, 산림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다뤄지는구나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정 공모를 내보낸 기준은 저희는 현장 눈높이 R&D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진행되니까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산림과학기술 분야를 전공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도 되시고 국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국민 공모전을 조만간 또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 공모전에 응모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기술 수요 조사를 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최우수상, 우수상에서 6점을 저희가 이 지정 과제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지정 공모 될 때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책 부서에서의 수요, 이렇게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지정 공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ICT 융합형 천연 통풍 소재 섬유 개발, 이런 부분들이 대학원생께서 제안해 주신 국민 아이디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과제화되는 거에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과제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으로 올해부터 이제 좀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제 목재 자원의 보호가 가치 첨단화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재 개발 내역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용 기술 내역, 이게 2가지 내역으로 나눠갖고 진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과제 47억 원 정도 규모에서 22과제에 대해서 지금 선정 평가를 마친 상황이고요. 지정 공모 그 제목들을 보시면 어떤 과제들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선정 평가가 좀 마친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너무 구체적으로 소개드리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특히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역점을 이번에 뒀던 거는 정책부서 수요가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친환경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이었습니다. 석유화학계 물질들이 지금 잠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일회용 젓가락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국민 생활에 다가가 있는 것들에 대한 이 목재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들을 과제화하는 것들을 주목을 해서 그런 과제들이 한 22개 과제 중에 한 30% 이상은 그런 과제들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선정평가는 1차는 마쳤지만 2차 추가 선정평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2차 공고가 일부 이 내용을 포함해서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FTIS 시스템이 있으니 제가 이따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쪽에 기술 수요 조사를 내주셔서 좀 저희가 좀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 사업도 올해 이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앞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목표 자체가 좀 영세한 산림 분야의 업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기술을 자립하고 사업화 성공하고 매출 상승 또 일자리 창출까지 선순환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52억 원 규모의 지금 신규 과제 50억 정도 해서 한 30여 과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1차 선정평가 결과 지금 누락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공고가 올해 그러니까 1월 달 중에 지금 기획을 해서 다시 나갈 계획에 있기 때문에요.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실용화 지원 사업은 3가지 내역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수 연구 성과 후속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수행하셨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셨던 우수한 과제가 과제 이어 달리기를 해서 좀 더 멋진 산업화에 가까운 TRL 단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수 개발 기술에 대한 R&D 컨설팅 지원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고유 연구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립산림과학원이나 국립수목원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 연구 기관에서 나온 국유 특허들에 대한 개량 여기 업체분들이 계시면 좀 한번 주목해 보실 부분인데요. 특허가 나왔는데 바로 산업화되기는 어렵고 개량 특허가 나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뭐 디자인이 조금 좀 보강이 되면 좋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매출 상승을 위한 그 어떤 목적 그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이 도움이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우처 형태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미결정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1월에 새로 2차 통합 공고가 날 텐데 그 공고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이 산림산업 기술 창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한 10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선정하리라 마음을 먹었었는데 2가지밖에 선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지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의미에서 저희가 산림과학기술 분야 내에서 좀 기술 창업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내역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지고 공고 나는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어떤 것들이 실용화 지원 사업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장비와 직접 연결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품화한다든지 이런 쪽의 내용들을 이 사업에 담고 있습니다. 예, 산림융복합 전문인을 양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취지는 뭐였냐면 임학이나 임상공학, 조경학 등 저희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전공과 ICT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타 분야,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이 중심이 될 텐데요. 융합을 통해서 그 융합을 통한 그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3개 센터가 지금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다른 형태로 내역을 꾸려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지역 특화로 해서 각 지역 거점별 해결해야 되는 산림 현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해안 같으면 뭐 산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학과 그다음에 지역 산하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그 컨소시엄을 이룬 데서
교육이 일어나고 그 교육이 일어난 것들이 업계의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같이 동원이 되면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고 그 취업으로 연계된 혁신 인재가 다시 산업을 부룩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순환 체계를 갖춰나가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했고 지금 4개의 센터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통상 이런 신청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ftis.forest.go.kr입니다. 여기서 기술 수요 조사에 대한 문이 상시 열려 있고 지금은 특히 농식품 분야 공동 기술 수요 조사가 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내년에 21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산림 치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요 조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기획하려고 하는 수요 조사는 수시로 내고 그거 외에 상시 기술 수요 조사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과제를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술 수요를 내시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술 수요 조사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앞서 농식품부나 농지청에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기술 수요 조사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림식품 4개 기관 공동 기술 수요 조사가 있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술 수요 조사는 지금 일단 특히 산림 복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나간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상시로 기술 수요 조사는 열려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FTIS 사이트에서 일단 회원 가입하신 후에는 뭐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의문난 사항이나 언제든지 있으시면 저희 연구관리 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입니다. 임업진흥원에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수요 조사 내실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 주제나 필요성 그리고 내용만 간단하게 적어 주셔도 기술 수요 조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양식으로 적어 주셔도 되겠고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해서 내주시는 전문가 양식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2가지 양식이 다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올해 설명을 드린 거고 내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자 있는 내용에 좀 증액하고자 하는 거는 목재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시는 꼭지들이 있고요. 또 지금 신규 사업으로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3개 사업 정도를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농식품부에서도 말씀해 주신 리빙렉 기반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 재해와 엮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리빙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산림 복지 서비스 R&D에 대해서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 부분에서 지역 거점별로 다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국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증액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림청 부분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2020년 농림축산검역본부 R&D 사업에 대해 이황 연구사가 발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황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무래도 검역본부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검역본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많으실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희가 창출했던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검역본부의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보시면은 여기 파랗게 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문 연구실이 있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들을 나타낸 거고요. 총 3부, 23과 그리고 지역의 방역센터가 있고요.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의 정원은 1,096명이고요. 그중에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동식물 위생 연구부에 105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연구부 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연구직들이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직은 1,096명 중에서 162명으로 한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역본부의 주요 6가지 임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검역 검사, 그리고 방역, 그리고 외래 식물 병해충 방제, 동물보호 복지,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수의과학 및 식물 검역 관련 R&D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국토균형 발전에 따라서 경북 혁신 도시인 김천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은 안양에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 김천으로 와서 사진을 보시면 주위가 다 허허벌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물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여기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구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구제역 백신 연구센터가 있고요. 질병 진단하는 질병 진단동이 있고 차폐 실험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쪽은 식물 검역 연구동이라고 길 건너편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실험줄 중에서 특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BL3입니다. 그리고 BL3는 지금 프라이온, 프리온, 그리고 인비트로 실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인비보 실험할 수 있는 BL3가 있고요. 구제역 백신 연구센터에도 BL3 그리고 ABL3가 있는데, ABL3는 소나 돼지 같은 동물 실험할 수 있는 차폐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 25마리 그리고 돼지는 100두를 동시에 실험할 수 있는 규모가 꽤 되죠. 그런 시설이고요. 또 백신 제조를 위해서 LSBL3라고 라지 스케일 BL3가 국내 최초로 국가 인증을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BL2 실험실은 13개가 각각 이 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BL3의 구역을 나타낸 건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L3 시설 내부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연구센터에 있는 BL3의 평면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ABL3와 그리고 LSBL3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연구기관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도서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도서관은 웹사이트는 이렇게 되고요. 또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보고서나 기타 책자들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반인한테도 많이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수의유전자원 은행이라고 KVCC 약어로 KVCC라고 하는데 한국수의유전자원 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이 유전자원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증식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분양 요청이 있으면 분양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총 8,615주의 유전자원을 수집을 했고 외부로 1,730주를 분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험에 필요하시면 아까 KVCC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문의나 분양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검역검사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R&D 예산표고요. 보시면은 2020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는 대부분은 보시면 연구 지원 및 기획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100% 늘었는데요. 여기는 다른 게 는 게 아니고 저희 구제역 진단을 위한 BL3를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감리비, 그리고 이 안에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는 거고요. 하나하나의 내역 사업을 보면
다들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 대응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땄습니다. 3억 4,800만 원 정도를 땄고요. 그래서 요거는 순징이 된 거고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생물 다양성 위협 외래 생물 제어 기술 개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식물 쪽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사업 모종은 다음과 같고 그 생물 다양성 위협 외래 생물 관리 기술 개발 사업은 범부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 그리고 농진청 산림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맡은 그 기술 개발 주요 내용은 국내 유입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미유입 외래 생물의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대한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은 몇 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시는데요. 저희는 요거 빼면 결국 단일 사업이고 그 단일 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단일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방역기술, 동축산물 및 식물검역기술 개발로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고요. 인수공통 전염병, 동물용 의약품 품질 및 축산물 위생관리 기술 개발로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민 보건 향상의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목표는 이렇게 4가지고요. 전략 체계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R&D 어떤 R&D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슈 해결할 수 있는 R&D, 그리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R&D,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R&D, 그리고 국내외 연계를 통한 협력을 할 수 있는 R&D를 하자는 게 그 전략 체계가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친 그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장기 계획에 따른 비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동식물 질병 검역 기술 연구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목표와 중점 전략을 보신 것처럼 잡았고요. 그리고 중장기 R&D 분야별 추진 전략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 그 6대 분야 15개 전략 과제로 추진을 하는데요. 추진 전략은 생략하겠고요. 6대 분야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난형 질병 관리를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고 자립화하자. 그리고 원헬스 기반 국민 보건, 동물 위생을 증진하자. 그리고 현장 애로형 기술 개발 및 생산자 지원을 하자. 그리고 외래 식물 병해충 대응 체계를 확립하자. 해외 신종 및 기후 변화 관련 동물 질병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구축하자라는 6가지 그 분야의 분야를 저희가 정립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 전략은 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사업은 그 고유 사업 자체 수행하는 그 과제와 그리고 연구 영역 과제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이쪽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행 과제는 기관 고유 연구 사업이고요. 과제 수는 약 138과제 됩니다. 그리고 연구 영역 과제는 올해 한 18개의 과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계속 과제가 있어서 올해 신규 과제는 한 8과제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 사업의 중점 추진 내용은 AI나 구제역, ASF 같은 주요 전염병에 있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를 내자라는 게 저희 그 중점 추진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제 분류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 그 신규 연구과제 선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수요 조사 받고요. 기술 수요 조사 받은 걸 자체 검토를 하고 기획 전문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장은 저희 본부장님인데 외부 전문가분들이 다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향후 그 연구 과제 추진 방향 등 중점 투자 방향 이런 걸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기술 수요 조사 받은 것들을 검토위원회를 열어서 과제를 가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선정이 되면 RFP를 내고 그 RFP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 평가를 해서 과제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먼저 연도별 진행 사항이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농식품 R&D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저희도 동참을 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그 기술 수요 조사를 저희 그 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까지니까요. 검역본부에서 이런 연구는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으시면 기술 수요 조사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부에서 저희 기관과 그 연결돼서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산업체 공동 연구, 하나가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산업체 공동 연구는 조금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체 측에서도 들어오시는 산업체 측에서도 매칭 펀드 개념으로 연구비를 공동 출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처럼 그냥 일반 기업한테 출연금을 주고 또 그 기업 부담금 중소기업 25%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거의 50대 50 딱 50대 50은 아니지만 산업체 측에서도 연구비를 대고 저희 검역본부 측에서도 연구비를 대서 공동으로 하는 연구가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체 공동 연구고요. 올해는 그 세 과제가 결정이 났습니다.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구제역 주요 혈청형 및 유전자역 신속 감별을 위한 고민감도 동시 진단법 개발, 그리고 이것도 또 구제역 관련이죠. 그리고 이건 ASF 관련해서 이렇게 세 과제가 산업체 공동 연구 신규 과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는 그 NTIS 다 아실 거예요. NTIS에 보면 그 정부 R&D 통합 공고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그러니까 1월 안에 아마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공고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은 8과제가 선정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NTIS의 통합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 공고가 좀 이게 1월 달에 이렇게 공고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분들 아까 하신 거 들으면 다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출연 과제 이런데 저희는 출연금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 시험 연구비 내에 연구 용역비를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도 틀리고요. 저희 그 연구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또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모를 하실 때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응모를 하셔야 되냐면 정부 조달 공고를 합니다. 조달청에 나라장터라고 www.g2b.go.kr이라고 있습니다. 정부 나라장터. 거기에 저희가 공고를 올려달라고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공고를 올리고요. 거기에 흔히 얘기하는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술 연구 용역 입찰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주간 연구 기관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도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단가가 기획재정부에서 1월 2일 날 매년 1월 2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1월 2일자로 나와서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원가 계산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 다 끝나면 공고 올라갈 거고요. 총 8개 과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6대 미션 중에 하나인 동물 보호 복지 쪽도 있고요. 동물 약품 쪽, 그리고 식물 검역 쪽, 그리고 이거는 LMO 쪽, 동물 병원체 수의 유전자원 쪽이고요. 세균 질병과 세균 쪽으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ntis.go.kr의 공고란 보시고 그거와 연계된 나라장터 조달청 들어가셔서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요약본입니다.
수요 조사했고 과제 선정했고요. 지금 과제 선정은 다 끝난 상태고 사업 공고 나갈 거고요. 2월이 아니라 1월 달에 나가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선정 평가해서 계약 맺으신 다음에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R&D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연구 성과가 도출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꽤 그래도 많은 성과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연 정부 연구소, 국가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정책권이나 표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에 조금 떨어졌어요. 2017년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전하면서 조금 성과가 좀 떨어진 경향이 있는데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특허 같은 경우엔 저희 본부의 국유 특허가 약 35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국유 특허의 5.1%인데요. 이 중에 특허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기업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23.7%입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높고요. 예. 그리고 국유 특허 전체 통상 실시돼서 실시료 납부받은 것이 전체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시료가 1억 원 이상 되는 연구 성과물들도 꽤 있고요. 저희는 매년 특허 설명회를 축산과학원과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실시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받고 싶다 하시는 의향이 있으시면 특허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OI 표준 연구실이라 그래서 세계 동물 보건 기구에서 인증해주는 표준 실험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브루셀라, 뉴캐슬, 그리고 CWD, 그리고 광견병, 일본 뇌염, 그리고 구제역, 살모넬라 이렇게 인증받은 표준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HPAI, 그러니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표준 연구실이 인증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국제 워크숍도 계속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하고도 국제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진단 센터를 건립하는 데 지원도 해줬고 지원 이후에도 사후 지원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과제 하나인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금 업무 협약도 맺고 백신 제조 공장이 착공이 됐습니다. 2018년 12월 27일에 오송에서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성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특정 평가라고 해서 과기부에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받았는데 학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정책적 성과를 전반적으로 잘 달성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 공통 권고사항이요. 저희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작년 R&D 결과 나온 우수 성과 중에 하나가 구제역 주 혈청형, 구제역은 혈청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걸 동시에 감별할 수 있는 항원 진단 효소 면역법이라서 엘라이자법을 개발한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구제역 백신을 주사할 때 여태가 오일 타입을 써왔는데 오일 타입이 아닌 비오일 타입 백신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서부터 굉장히 문제시 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일반 돼지열병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증상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일반 돼지열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을 확립을 해서 작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지고 10월 이후로 아직 농장에선 발생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확립된 진단법 가지고 조기에 진단해서 현재까지 방역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에서 불법 휴대물로 갖고 오는 이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거, 이런 거 다 저희가
국경 겸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R&D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전파력을 기존보다 단축시킬 수 있는 체외 시험법도 확립을 했고요. 그리고 야생주리에서 HPAI 고병원성 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여기서 검출됐으니까 여기서부터 가장 위험한 동네는 어디다라는 걸 사전에 다 이렇게 위험도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 순위를 각 지자체에 발송을 해서요. 지자체 알려줘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첨단 기법을 활용한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유행성 설사병하고 로타바이러스 이 두 종의 혼합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식물 그 검역을 위해서 그 훈증 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써왔던 메틸브로마이드가 환경 오염을 굉장히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훈증물질 탐색해서 개발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저희 본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